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실습 파트 9 도전과제 첫 번째 도전과제 HTTP 통신을 통한 날씨 정보 제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날씨 데이터를 받아와서 대부분의 기상 정보를 보여주는 앱과 비슷한 형식으로 한 장의 화면을 만들 건데요. 날씨 정보가 서버 사이드에 있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뭐 당연하지만 네트워크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뭐 HTTP 통신을 통해서 구현을 할 생각입니다. 날씨 정보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오픈 API 기반의 서비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이용하냐라는 거는 뭐 그 당시의 개발 당시의 선택성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오픈 웨더 맵이다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좀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현 날씨 정보를 받아와서 HTTP 통신으로 저희 화면에 찍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요구사항인데요. 화면은 딱 한 장으로 구성할 겁니다. 뭐 밑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있다라는 가정이고요. 거기에 서버 사이드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 부분을 꾸미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는 현 시점의 날씨 정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이제 일주일 기상 예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 있는 데이터와 밑에 있는 데이터는 다 서버 데이터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데이터와 밑에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아마 서버 네트워킹은 두 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윗부분에 대한 상세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 날씨를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그래서 뭐 해쨍쨍 이미지일 수도 있고 우산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 날씨, 근데 이제 편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맥스나 미니멈이 아니라 이제 어떤 서울 지역의 편차. 그래서 평균이 11점 뭐 11도다. 그런데 높은 곳은 13도 뭐 이런 정도라는 데이터인데요. 뭐 어쨌든 이 데이터를 서버 사이드에서 받아서 윗부분에다 이렇게 찍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맥스 값, 미니멈 값, 그 다음에 현재 온도 값은 서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여기에 이미지조차도 서버 사이드에서 물론 뭐 이런 이미지는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아이콘 이미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지 네트워킹을 위해서 그래서 요 이미지도 서버 사이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이런 식으로 찍어 줄 거고요. 이 값은 XML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XML을 파싱해서 데이터를 획득해 줘야 되는데요. 그 XML 파싱 XML이 어떤 식으로 넘어오는지는 교재다 좀 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일주일 그 예측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상 예보 이것도 다 서버 사이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그 다음에 이미지 아이콘 그 다음에 온도값 그거를 다 서버 사이드에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뿌리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자, 모듈 하나 만들어서 갈까요? new 모듈. 그래서 모듈명 파트 9 다시 미션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유 파일 좀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9의 도전 과제증요. 이미지 정도만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버 소켓이다라고 하는 소켓 서버다라고 하는 폴더는 EU 도전 과제에서 쓸 폴더고요. 그래서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 모두 카피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워블 폴더에다가 붙여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작업을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필요한 작업이 뭐냐? 일단은 퍼미션 좀 신경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퍼미션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유지즈 퍼미션 인터넷 네트워킹 시에 꼭 달아줘야 되는 퍼미션이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트 작업의 퍼미션은 이 정도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 들어가 줘야 될 내용이 뭐냐? 저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외부 서버랑 네트워킹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때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교재에서 설명했듯이. 아니면은 예, 발리 API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교재에 나왔던. 예,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다라는 API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교재 소개했던. 예, 저는 뭐를 쓰는 거는 개발자 마음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냥 예, 발리 API를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개발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디펜던시 관계 설정하고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클릭으로 디펜던시 관계 설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개발자가 그래드 파일에 직접 수정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드 파일 직접 변경 작업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모듈의 그래드 파일 예, 여기에 디펜던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 유사하게 하나 그냥 예,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추가할까요? 예, 이렇게 추가하고 여기에다가 쓰고자 하는 애는 예, 뭐를 쓰냐? com.android. 여기서부터 변경하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은 발리 API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리사이클러 뷰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화면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아무래도 화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아니 리사이클러 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에 썼듯이 클릭으로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여기다 직접 예, 클릭으로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애죠. 예, 그래서 아이고 예, 요거 그대로 갖다 쓸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저희 지금 실습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두 개의 디펜던시 라이브러리 예,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위 상단에 싱크 나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다 오타 냈네. 저 서폴트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라이브러리 사용할 준비가 다 완료된 것 같고요. 이제 UI를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일주일 기상 예보가 들어가는데요. 예, 일주일치. 예, 그거 하나하나를 리사이클러 뷰로.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리사이클러 뷰는 대표적인 어댑터 뷰다. 예, 어댑터 뷰를 이용하기 위해선 항목 하나에 대한 UI가 레이아웃 XML 파일로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부터 만들죠. 예, 그래서 저는 미션 1 언더바 아이템. 예, 미션 1 쪽에 사용하기 위한 아이템. 자, 이렇게 좀 예, 잡혀져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좀 가도록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와줘야 되는 게 뭐냐? 예, 텍스트 뷰 날짜. 예, 그래서 매치 페런츠 레컨텐츠 아이디 값 좀 달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션 1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데이 정도로. 예, 그 다음에 마진 탑 윗부분에서 살짝 떨궈보죠. 24dp. 네,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아무래도 이제 바탕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좀 쓰다 보니까 텍스트 컬러를 좀 바꿔서 예, 흰색으로.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컬러 화이트 흰색으로 나오게끔 하고요. 텍스트 사이즈도 좀 늘려주죠. 예, 그래서 20dp. 예, 그 다음에 그래비티. 예, 센터. 예, 일단은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UI를 잡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날짜 찍혀야 될 텍스트 뷰,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 뷰, 우산 아니면 해쨍쨍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dp로 고정할게요. 예, 그 다음에 예, ID 값. 예, 그래서 미션 1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이미지.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업 그래비티, 센터, 허리즌탈. 예, 요 정도로. 예, 그래서 우산 이미지, 해쨍쨍 이미지가 나올 부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중첩을 해서, 예, 그래서 랩 컨텐츠. 자,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제일 중요한 속성은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예, 허리즌탈. 예, 그 다음에 마진 바텀, 예, 24dp. 예, 요 정도로 우리가 정의해 주도록 하고요. 예, 왜 이걸 한번 더 중첩한 거냐라는 거는요. 이제 맥스 값과 미니멈 값을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중첩에다가, 예, dp, 예, 여기에다가 일단은 텍스트 뷰, 예, 그래서 사이즈 랩 컨텐츠, 예, 아이디 값, 예,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에 미션 1 언더바 아이템 언더바 맥스, 예, 칼라 값, 텍스트 칼라, 화이트,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예, 15dp, 예, 그 다음에 그래비티, 예, 센터.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좀 편하게 카피해서 쓸게요. 예, 그 다음 밑에다 내려서 이번에는 맥스와, 예, 미니멈을 구분하기 위한 슬래시, 뭐 이거는 동적인 데이터는 아니니까 아이디 값은 필요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찍혀야 되는 문자열 데이터만 고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텍스트 슬래시, 예, 이런 식으로 찍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예, 아이디 값을 아이템 언더바 민이라고 저는 줄 거고요. 예, 얘도 화이트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예, 준비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을 먼저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액티비티 화면을 위한 UI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만들어져 있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 파일이 되겠죠. 자, 이쪽 좀 준비를 할 건데요. 전체 루트는 렐러티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 다른 애는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만, 백그라운드만, 예, 백그라운드를 뭐 많이 하듯이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정이 되면 좀 더 이뻐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다가 정의할 건데 일단은 제일 먼저 오늘 날씨죠. 예, 오늘 날씨에 해쨍쨍 이미지나, 예, 아니면 우산 이미지를 찍어줘야 될 텐데 여기에다가, 예, 그럼 이미지 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트워킹을 발리 API로 이용한다. 발리 API 경우 서버 사이드에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고 그걸 바로 그냥 화면에 찍기만 하면 된다면 그쪽을 편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이미지 뷰를 따로 제공한다.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이미지 뷰. 예, 그러면은 워낙 서버 사이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찍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예,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dp로 사이즈 고정할게요. 예, 그 다음에 아이디 값 지정을 할 거고요. 아이디 발리 API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쓰는 이 뷰죠. 미션 언더바 심벌.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진 값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레프트 방향 40, 다 UI 살짝 UI 기법 때문에 마진 탑 방향 32. 예,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아이콘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 뷰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랩 컨텐츠. 예, 아이디 값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 예, 업 이미지. 예, 아까 카피했던 거 쓰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드로워블에, 예, 아이콘 업, 예, 요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루트가 렐러티브네요. 누구 밑에, 예, 누구 밑에 아이디가 미션 심벌 밑에, 예, 심벌 밑줄에, 예, 그 다음에 얼라인 레프트, 뭐 약간의 UI 기법을 위해서, 예, 그래서 심벌, 예, 레프트 방향을 좀 맞춰달라. 예,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맥스 값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뷰,
예, 그래서 랩컨텐츠 예, 아이디 값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미션 1 언더바 업 언더바 텍스트 예, 요 정도로 좀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예, 위치 잡아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to right of 예, 누구 아까 위에다 정의한 예, of 이미지 예, 오른쪽에 예, 그 다음에 align top 예, 누구랑 예, of 이미지랑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맥스 값의 데이터가 찍힌다라는 얘기가 되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텍스트 컬러 예, 그래서 화이트 예, 지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살짝 조정하겠습니다. 15dp 정도로. 자, 맥스 값이 찍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예, 밑에다가 이번에는 이미지 뷰 예, 랩컨텐츠 예, 아이디 값 예, 다운 이미지 화살표 하단 이미지 예, src 아까 카피했던 예, 드로워블의 아이콘 다운 예, 위치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레프트 32 예,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to right of 누구 예, 그러면은 골뱅이 아이디가 예, up 언더바 텍스트 예, 그 다음에 align top 예, 그래서 예, 골뱅이 아이디가 up 언더바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번에는 예, 미니멈 값, 다운 값 예, 그래서 텍스트 뷰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랩컨텐츠 예, 아이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to right of 예, 이번에는 다운 이미지 옆에 들어가면 되죠. 예, 그 다음에 align top 예, of 이미지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화이트 예,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텍스트 사이즈 예, 15dp 자, 미니멈 값에 찍힐 텍스트 뷰까지 준비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줄로 내려가게끔 하면 되는데 예, 현재 값 예, 그래서 랩컨텐츠 예, 여기에다가 아이디 예, 미션 1 언더바 예, 이 정도의 아이디 값으로 주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예, 컬러 예, 화이트 예,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 제일 중요한 데이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좀 크게 출력할게요. 예, 그 다음에 위치 지정 누구 밑에 예, 밑줄로 내려야 되니까 예, 업 이미지 밑에 예, 그 다음에 마진 정도 살짝 예, 마진 레프트 예, 그래서 24dp 자, 현 온도가 찍힐 부분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 거기에다가 섭씨 뭐 화씨 이걸 표현하는 아이콘 이미지 뷰 그래서 랩컨텐츠 저희들은 아이디 값 예, 그래서 골뱅이 플러스 아이디에 예, 이 정도로 좀 주도록 하고요. 자, 이미지는 아까 카피했던 아이고 예, 저희들 거죠. 드로워블에 예, 예, 요 이미지 아이콘 예, 그 다음에 위치 조정하겠습니다. 누구 옆에 예, 이게 예, 얘 옆에 예, 그 다음에 얼라인 예, 탑을 좀 맞춰주죠. 예, 그래서 온도 값과 탑을 좀 맞춰주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진 예, 레프트 방향으로 8dp 살짝만 떨궈주죠. 자, 이렇게 되면은 화면 상단에 나올 현 오늘 날씨를 표현할 애가 준비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일주일 예보 그거는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게끔 돼 있죠.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러 뷰만 준비합니다.
예,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댑터 뷰다 보니까 뭐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는 작업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예, 이런 식으로만 등록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치만 조정할게요. 예, 그래서 누구 밑에, 예, 누구 밑에 아까 정의했던 예, 얘 밑에. 자, 레이아웃 XML 파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준비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제 자바 코드를 좀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로 넘어와서 기초 UI를 위한 예, 멤버 변수들, 예, 네트워크 이미지 뷰, 서버 사이드 이미지를 찍기 위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의 이제 데이터를 찍기 위한 예, 뷰를 위한 멤버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y 어댑터 예,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들이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어레이 리스트 예, 이것도 아이템 데스타 부요 클래스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발리 API 핵심 실제 발리 API 가지고 네트워킹 요청자 리퀘스트 큐 자, 요 정도의 멤버 변수를 일단은 좀 선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준비를 하고요. 자, 온크레이트 부분 맨 마지막에 작성하도록 할까요? 다른 앱부터 좀 준비를 하죠. 제일 먼저 리사이클러 뷰를 위해서 필요한 애들 일단은 항목 하나를 위한 데이터 예, 부요 클래스로 만들어서 갑시다. 자, 요 정도의 부요 클래스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댑터 뷰가 리사이클러 뷰입니다.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는 어댑터의 뷰 홀더 꼭 지정하게끔 돼 있죠. 그거 만들겠습니다. 예, 뭐 사실 리사이클러 뷰 저희 교재 앞부분서부터 살펴보셨던 분이라면은 뭐 다 나왔던 얘기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이 어색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목 하나를 예,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뷰들 예, 생성자에서 find view by id 하도록 하죠.
자, 예, 이런 식으로 뷰 홀더를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 뷰 홀더를 이용하는 어댑터 클래스, 그 리사이클러 뷰를 완성하기 위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댑터 클래스. 예,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집합 데이터 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마이 어댑터죠. 자, 그다음에 예, 비홀더 준비하기 위한 온크레이트 예, 리니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아까 우리가 준비해 놨던 예, 레이아웃 점 미션 아이템. 예, 이런 식으로 항목 하나를 위한 UI를 초기화한 다음에 이거를 뷰 홀더를 준비해서 아까 위에다 만들어 놨던 애죠. 예, 그래서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쪽 일단 준비가 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구성, 온바인드 뷰 홀더. 예, 지금 특별한 작업이 아니라 지금 항목 하나를 위한 데이터를 화면에다 쭉쭉쭉 찍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든 어댑터에 항상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 get item count.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짝의 데코레이션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에 들어가는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에 데코레이션 상속받아서 예, 살짝 만들어 보죠. 다른 건 안 할 거고요. 뭐 온드로우, 온드로우 오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안 할 거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예,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뭐 살짝인데 약간의 항목 하나에 대한 사각형 정보를 살짝 좀 조정하려고 예, 레프트 방향, 탑, 라이트, 바텀 뭐 요 정도로 약간씩 좀 떨궈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값만 약간 좀 지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요 정도로 예, 살짝 지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댑터 쪽이 준비가 된 거죠. 즉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할 예,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작업이 뭐냐? 실제 네트워킹에 의해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XML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XML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개발자 유틸리티 함수.
요거 이제 XML, 그러니까 요 문자일이 서버 사이드에서 받은 문자일이라는 거고 그게 XML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오픈 헤더 쪽에서 XML 형식으로 데이터를 남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서버랑 연동하는 게 두 개가 됩니다. 현 날씨와 일주일, 기상 예보. 그 둘의 XML의 구성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래서 요 XML을 서버에서 받은 거를 이 함수에다 넘기면 이쪽에서 적절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사용해 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먼저 좀 만들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트라이 캐치로 좀 묶어주고 자,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좀 나열시킬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XML 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XML 파서 세 가지 타입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거는 개발자 선택성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흔히 많이 쓰듯이 예, 돈 파서 이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보도록 하죠. 결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데이터가 서버 사이드에서 받은 XML 데이터죠. 이 XML 데이터를 파서에게 넘겨서 파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칭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하지만 파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얘는 XML 도큐멘트 문서 자체를 지칭하는 객체 뭐 최상단의 객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XML 뭐 교재 찍혀 있는 XML 분석 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면 되는데요. 뭐 XML이 좀 길게 넘어오긴 넘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태그명 가지고 직접 추출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XML 태그명이죠. 오타 나면 안 되는 이 태그의 어트리뷰트 중에서 value라는 어트리뷰트 값을 달라라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중에서 min max. 자, 데이터 얻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뷰에다 좀 찍어주면 되겠네요. 현 날씨입니다. 현 날씨는 리사이클럽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화면에 나와 있는 뷰에다 직접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화면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일단은 현 날씨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 정보를 먼저 XML에서 얻어내서
예, 태그명으로 똑같이 일단은 다른 태그를 이번에는 얻어내서 예, 여기에다가 이미지 문자열, 그러니까 이미지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예, 거기에 아이콘이라는 어트리뷰트 값이 이미지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미지 이름은 여기서 얻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요청, 내 서버 네트워킹 요청, 요걸 발리 API 이미지 로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API 제공되는 애죠. 캐싱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저희들은 캐싱과 관련되어 있는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미지 URL을 써줍니다. 자, 지금 예, 요게 우리가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 준비했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맨 위에 이제 찍혀있는 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발리 API 제공되는 이걸 이용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화면에 찍고만 예, 찍으면 된다. 예, 이러면은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네트워크 이미지 뷰를 바로 걸어서 예, 이쪽을 이용을 해서 이쪽이 도대체 뭔데? 사실 여기에다가 추상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서 작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개발자 입장에서 약간 캐싱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발리 API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예, 이 URL로 예, 네트워크 요청이 들어가고요. 그쪽에서 넘어오는 이미지를 여기 화면에다 바로 찍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오타 냈네요. 슬래시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고요. 뭐 에러 나면 에러가 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XML 팟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예보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빗. 예, 요것도 예, 서버 사이드에서 넘어오는 일주일 예보, 그러니까 XML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파싱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 저희들이 예, 뭐 돈파스를 그대로 이용할 거니까 앞부분은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위 부분은 다 동일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오는 XML, 예, XML이 어떤 형식으로 넘어오는지는 교재에다 좀 담아놓은 것 같고요. 예, 타임이라는 태그. 예, 왜냐면 이제 왜 그냥 엘리먼트로 안 받고 노드 리스트로 받냐? 사실 이게 일주일 정보니까 여러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루프문을 좀 돌릴 필요가 있어서. 예, 노드 리스트다라는 거는 엘리먼트의 집합 객체 개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노드 리스트에서 하나하나의 엘리먼트, 즉 하나하나의 태그 정보값 얻어내서 데이터 획득해 버리면 됩니다. 예, 다 어트리뷰트 값이죠. 예, 그래서 날짜 얻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번에는 실제 온도. 맥스 값과 미니멈 값 얻어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자, 이미지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서버에 요 이미지 때문에 서버에 요청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일단은 서버 요청하기 위한 URL 먼저 좀 준비를 해서 여기에다가 요 정도 URL. 자, 그리고 실제 한번 요청을 해보죠. 이번에는 그냥 이미지를 바로 발리 API 제공되는 네트워크 이미지 뷰에다 찍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지를 따로 받았다가 어댑터에 의해서 처리. 예를 들어서 위에랑 약간 방식이 좀 틀릴 겁니다. 일단은 이미지 데이터 자체를 얻어서 어댑터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RL 위에다 정의한 이거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콜백 리스너. 자, 정상적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이미지가 넘어왔을 때 호출되는 콜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부여도 뭐 담아 놓으면 되죠. 나머지 이거 화면 찍는 건 어댑터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될 거니까. 그리고 어댑터에게 반영하라 노티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타입. 그 다음 콜백. 이번에는 에러 리스너. 에러 리스너. 에러가 났을 때 저는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리퀘스트를 얻어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큐에다가 던져서 실제 서버에 요청이 들어가게끔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XML을 파싱해서 완성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VO를 어레이 리스트에다 담아서 어댑터에 의해서 화면이 나오게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XML 파싱까지 좀 준비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어댑터, 그 다음에 XML 파싱을 위한 준비가 다 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온크레이트 부분 적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화면 뷰 기초 UI 프로그램. 날씨 이미지만 발리 API 사용되는 뷰죠. 그렇죠.
예, 일단은 뷰 파인드 뷰 아이디를 얻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를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초기화. 자, 리사이클러 뷰의 레이아웃 매니저. 예, 뭐 여전히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쓸 겁니다. 예, 이전에도 많이 써봤던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쓰기는 쓸 건데, 예, 얘가 이번에는 예, 요거를 오리엔테이션 값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를 많이 써보긴 써봤는데 계속 세로 방향으로만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로 방향으로 일주일 일기예보가 나와야 돼서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조정합니다. 예, 가로 방향으로. 예, 이렇게 하고요. 리사이클러 뷰에 적용을 하죠. 셋 레이아웃 매니저. 예, 그다음에 리스트 레이아웃 매니저. 예, 그다음에 어댑터도 적용해 줘야 되죠. 예, set i add item. add item decoration. 예, 밑에다 준비해 놓은 아이템 데코레이션. 예, 그다음에 어댑터. set 어댑터. 예, 이렇게 되면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서버 요청자. 발리의 q. 예, 이래서 Q까지 준비를 합니다. 예,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서버에서 데이터를 구해오면 되겠네요. 어떤 데이터를 구해야 되냐? 두 번 구해야 되겠네요. 현재 날씨를 위한 것과 그 다음에 일기예보. 예, 스트링 다 문자일이죠. XML. 예, 방식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버 URL을 좀 줘야 되겠네요. URL 부분. 예, 교재 나왔던 예, 서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서울 데이터를 지칭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제이슨과 XML로 얻어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XML로 얻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URL을 줬는데요. 예, 앱 ID 부분이 API 키가 되겠습니다. API 키 부분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교재도 좀 담아놨습니다만 이 API 키를 하기 위해서는 오픈헤더 맵 쪽 사이트에 가서 API 키를 얻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예, 오픈헤더 맵이다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원가입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아이디나 이메일 어드레스, 비밀번호만 살짝 넣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뭐 저도 지금 회원가입해서 이제 로그인 한 상태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 여러분 이제 마이 홈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 두 번째 이제 API 키. 예, 이게 이제 개발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API 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예,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 그냥 써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여놓죠. 자, 테스트 하실 분들은 요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은 결과값 받기 위한 예, 그래서 new listener 예, response listener 아, 자동으로 안 떨어졌네요. 예, 여기다 스트링
자, 여기에 추성함수 on response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넘어왔을 때죠. 그러면 저희들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XML 파싱 쪽에 서버 데이터만 좀 넘겨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러 리스너. 에러 처리는 별도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잠시만요. 아,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이 스트링 리더, 이게 코드 어시스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발리 쪽에 스트링 리퀘스터인데요. 그렇죠. 스트링 리퀘스터. 이런 식으로 문자를 요청할 스트링 리퀘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저희들은 요청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스트링 리퀘스트, 이번에는 예보, 일단은 메서드 방식. 자, 그 다음에 URL은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해서 좀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정을 할 거고요. 대신 이거는 일기예보가 되니까 약간 좀 바뀌겠죠. 자, 여기에 URL을 교재도 뭐 URL을 좀 써놨습니다. 아마 테스트 하실 분들은 교재 보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예보를 위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 그 다음에 XML로 데이터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아까 받았던 아이디값 그대로 우리가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 핸들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콜백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new listener. 결과 값이 서버로부터 정상적으로 넘어왔을 때 처리고요. 저희들 XML을 만들어 놔서 XML 파싱 쪽을 파스에 서버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러 콜백. 그런데 사실 뭐 특별하게 에러 처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스트링 리퀘스터를 만들었어요. 큐에 던져서 실제 서버 요청이 이루어지게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q.add.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버 요청이 이루어지겠죠. 자, 좀 길게 작성을 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아, 얘가 제가 또 여기 에러를 냈어요. 여기가 일기예보 예보를 위한 거 포스트인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릴게요. 아, 제가 실수를 한 군데 더 했습니다. 여기 뷰 홀더를 보시면은 뷰를 파인드 뷰 아이디 할 때 뭐 당연하지만 매기 변수로 넘어와 있는 항목의 루트를 지정해서 파인드 뷰 아이디 하는 게 맞겠죠? 요거를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밑에 일주일 예보 쪽에 UI가 조금 애매하네요. 요거는 그냥 얼핏 보더라도 저희가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이 조금 구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전체가 매치 페런츠로 되어 있는데 랩 컨텐츠로 좀 바꿔서 랩 컨텐츠로 바꾸고 높이 값도 랩 컨텐츠로 바꿔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리죠. 자, 정상적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이미지, 여기 온도, 일주일 예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버 사이드에서 HTTP 통신으로 받아낸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에서 넘어오기를 XML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XML 파싱에 의해서 적절한 데이터를 뿌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는 뭐 네트워크상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미지 네트워킹도 문제없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